노후가 되면 찾아오는 불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요. 50에서 60대가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노후가 되면 건강이 걱정이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는 돈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노후에 중요한 것이 돈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불안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데요.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에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찾아오는 이 세 가지 불안 중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볼까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나의 자산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을 한참 공부시킬 때일까요? 아니면 자녀들 결혼시킬 때일까요? 물론 그때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겠지만 우리가 평생 가장 돈을 많이 써야 할 때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죽음이 다가올수록 큰 돈을 써야 될 때가 그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당신의 건강 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진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이 들어 아파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할 때 어느 자식이 선뜻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겠습니까?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돈입니다. 다른 게 효자가 아닙니다. 돈이 다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서 자식 못지않게 나를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노후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간혹 자기 자산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마음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로 자신의 자산을 끝까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자기의 재산을 어디에 뺏기는 걸까요? 형일까 친구 아니면 이웃에 사는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내 자산을 뺏기기 쉬운 것이 집안에 숨어져 있는 빚쟁이 바로 자녀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 특별 기획 100세 수업에는 비참한 노년을 피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본인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것은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S그룹의 임원까지 지내시면서 평생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 댁에는 딸은 없고 아들만 3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아들 많은 집이 부자고 아들이 많으면 아들 낳았다고 마을에 떡도 돌리고 잔치도 했지만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녀 중에서도 특히 아들이 많으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은 이분은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울에 꽤 비싼 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재산 하나 물려받은 거 없이 본인 혼자 직장 생활하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갈고 닦아 임원까지 지내셨지요. 자식 모두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나니 남은 것은 본인이 사는 집 한 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셋을 결혼시키려다 보니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내셨던 분이 크던 작던 아들 집 한 채 못 해주면 왠지 사돈이 주변 사람들 얼굴 보기 민망할 것 같아 집은 한 채씩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분은 아들 3명이 결혼할 때 집을 해주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팔았습니다. 서울의 아주 중심가는 아니었지만 20평대 집을 한 채씩 대출을 좀 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보자며 그렇게 양평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타고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나 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서울에서 사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알고 지내던 모든 지인이나 친구들 평소 생활하던 생활 반경까지 모두 서울이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양평으로 이사를 가셔서 행복하셨을까요?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어쩌다가 친한 친구들 모임이 생기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고 집값에 맞춰 적당한 가격을 골라간 곳이 양평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인들 행사나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는 번번이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말씀이 서울에 가끔 올라와서 친구분들과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려고 하면 버스 시간 때문에 마음 편히 친구와 술 한잔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모두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양평과 서울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자주 왕래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멀리 있고 친구들도 멀리 있고 노후에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를 만나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왜 그 집을 섣불리 팔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아이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어쩌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후회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도 마음이 너무 약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의식되어 집을 다 해주고 말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주 큰 낭패를 저지른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에 생활비, 품위, 유지비까지 버는 것도 없는데 나갈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내 재산도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똑똑하게 잘 지켜야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재산 상속 관련 우스갯소리 중에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집 상속은 기본이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도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씁니다. 이혼한 자녀의 아이를 노부부가 대신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로 가지고 있던 목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노후 대책은 곧 자녀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퇴 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자녀를 넘어 손자 손녀의 교육에까지 투자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매달려도 그것이 결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부모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멀리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나온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9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2022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 수가 총 8,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는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병이나 사고가 없는 한, 자기 건강 관리만 잘 유지한다면 건강하게 9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재산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약해서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다 내어 주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재산도 내 건강만큼이나 똑똑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머니설로 사업이나 다른 핑계를 면서 돈을 달라고 해도 웬만해서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서로 의지하려 할 때 불화가 생기는 법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도 차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경제적 안정, 부모 스스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것. 자녀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모범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나이 들어도 스스로 잘 살아나가야 자녀들도 결국 행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한 자립을 위해 부모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